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데요. 미국 외교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걸 영문명으로는 CFR이라고 그러는데, 이 CFR이 지난 미국 시간으로 1일 아주 의미 있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경기, 동계올림픽이 중국의 골칫거리가 된 이유, 이런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이 기관의 중국 전문가인 이안 존슨이 쓴 이 글은 지난 2015년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만 해도 승승장구하는 중국에게 또 하나의 행운처럼 보였지만, 정작 이 올림픽이 시작된 지금은 오히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2008년에 베이징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그토록 동계올림픽 개최 열을 올렸던 이유가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CFR은 봤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난 2008년에 이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이 중국이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세계는 그래도 이 중국이 올림픽을 열게 되면 인권 문제가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정치적 개방이라는 이 논리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올림픽을 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금까지도 이 중국의 인권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신장 이후로 소수민족 탄압에 또 홍콩의 인권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자유세계의 외교적 보이콧 논란으로 이어졌고, 세계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스포츠 축제로 저평가받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력하게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시진핑의 장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당시에 베이징은 당초 이 개최지 후보로 부각되지도 않았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은 한국의 평창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동계올림픽은 유럽 지역, 그러니까 이 오슬로라든지 스톡홀름이라든지 뮌헨, 크라쿠브 같은 이런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서 하나가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해당 도시들이 하나 둘 개최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한 510억 달러, 그러니까 61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던 2014년에 이 러시아 소치 올림픽 이후에 엄청난 적자가 부담이 됐고, 이 때문에 개최 희망 도시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알마티하고 중국의 베이징만 남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베이징이 최종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베이징은 춥지만 건조하고 동계 스포츠를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별로 오지 않는 베이징의 특성상 만약에 동계올림픽을 열려고 한다면 대부분 인공 눈 위에서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막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알마티는 천연 눈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는 베이징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리는 이 순간에 선수들은 100% 인공 눈 위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5일 CNN 방송은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번 동계올림픽에 쓰일 인공눈을 만드는데 4,900만 갤런, 그러니까 1억 8,549만 리터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1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구 온난화 탓에 전 세계적으로 담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양이다, 이렇게 CNN은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알마티가 선정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44대 40으로 베이징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돈이 이 카자흐스탄을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돈의 눈이 먼 IOC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이 스포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특히 당시 시진핑은 주석으로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이었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데 뭔가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이미 내부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독재의 구상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연임 임기가 2022년에 끝난다고 봤을 때 임기 제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인상을 남길 만한 거대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렸던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재력이 부족한 카자흐스탄보다 돈을 쏟아붓겠다고 자신하는 중국을 IOC는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CFR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2년 후 시진핑은 스스로 임기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스케줄을 그저 우연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CFR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 해, 그러니까 2022년 초에 동계올림픽을 시진핑 주도하에 연다는 것은 자신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자신과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메이킹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면 자신의 장기 집권 가도를 탄탄하게 이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그야말로 세계인의 축제라기보다는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축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대관식을 위한 오프닝 방파르로 계획했던 이 동계올림픽이 오히려 고스란히 자신을 억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옵니다. CFR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정작 시작되면서 베이징의 원래 구상과는 많이 다르게 흘러가면서 오히려 베이징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 무관용 정책은 이미 동계올림픽 자체를 세계인의 축제가 아니라 무관심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이징 당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무관용 정책,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펼치는 것은 코로나19에 더 효과적인 백신을 수입하기보다 예방접종 효과가 열등한, 훨씬 떨어지는 국내산, 중국산 접종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CFR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냈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전 도시를 통제하고 또 시민들의 이동도 완전 봉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중국의 잘못된 정책이 이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런 문제가 결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CFR이 분석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진핑 주석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권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신장 uyghur 관련 인권 문제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더욱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2008년 하계올림픽 때는 대외적으로 전 세계 축하속이 치러졌습니다. 이때 참석한 전 세계 정상급 인사는 88개 나라 111명이나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부자를 비롯해가지고 영부인 로라 부시 여사, 그리고 미중 수교의 산증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이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의 동계올림픽에는 정상급 인사는 겨우 2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인물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정도입니다. CNN도 4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 속에 치러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 정상 면면을 보면 친중국 성향의 권위주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신흥 블록이 연상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020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개막식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 20여 명 중 약 절반이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인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CFR은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2008년의 하계올림픽 때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를 치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올해 동계올림픽 때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에서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시진핑 주석에게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CFR의 진단입니다. 일단 3연임을 향한 분위기 조성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CFR이 또 하나 지적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번 올림픽을 진행하는 동안에 중국의 강압주의라든지 인권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진행하면서 선수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당국의 실수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다 하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베이징에 도착한 올림픽 선수들은 중국의 무지막지한 통제와 봉쇄를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참가 선수라든지 관계자의 동선을 베이징 시민과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인 폐쇄형 루프라고 부르는 이 방역 체계를 가동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압적이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올림픽이라는 축제에 참석한 선수들을 완전히 경기 기록을 재는 인간 기계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막식이 열리는 4일, 이 네덜란드 기자가 현장을 생중계하던 도중에 갑자기 팔에 이 붉은 완장을 찬 중국인 보안 요원이 카메라 앞에 난입을 해가지고 기자를 끌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끝내 이 네덜란드 현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앵커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중계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면은 SNS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생중계 당시에 화려한 올림픽 경기장 대신에 어두컴컴한 길거리가 배경으로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 보안요원이 개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당 방송사인 NOS는 즉각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우리 특파원이 카메라 앞에서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갔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중국에 있는 취재진에게는 점점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CNN 등 미국 언론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자국 대표 선수단에게 대회 기간 개인 휴대전화는 베이징에 가져가지 말고 집에 두고 임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을 공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참가에 필수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을 포함한 일부 앱이 개인정보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CNN은 이번 경고가 중국의 첩보 활동 및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한 미 안보당국의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행사에 한복을 등장시켜서 논란을 일으켰죠.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54개의 중국 소수민족 의상을 입은 이들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문화 침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내에서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중국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을 겁니다. 이미 중국이 김치나 갓, 그리고 심지어 한복까지도 중국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중국의 문화공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애들이 엄청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로 치부해 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역사 공정과 함께 문화 공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 사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인정하게 되면 후일 심각한 영토 분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하게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정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역사 공정의 일환으로 조선족을 앞세워 가지고 한국 문화까지도 소수민족의 중국 문화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업자득입니다.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은 축하를 받기는커녕 이웃나라 한국에서까지 분노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다시 묻습니다. 자, 올림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IOC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 스포츠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인지, 아니면 유례 없는 삼선을 넘어서 장기 독재를 노리고 있는 시진핑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올림픽의 목적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열리는 것입니까? IOC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